중국 상류층 부부가 평범한 한국인 사위 무시하다 두바이에서 충격받았습니다. VIP까지 찾아와서 환영하는 한국인. 두바이를 프리패스하는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국 파워의 처참히 무너진 중국 부유층의 자존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연을 전달받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메이린입니다. 저의 방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저의 옷장엔 명품 드레스들이 질서 있게 걸려 있었고 장식장엔 반짝이는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에게 항상 말했어요. 메이리는 참 운이 좋아.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그런 말에 저는 언제나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완벽했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바로 저의 딸 링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링링이 저처럼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좋은 집안, 좋은 옷,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말이죠. 그런데 링링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한국에서 온 아주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의 이름은 최강훈이었죠. 제가 처음 최강훈을 만났던 날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모습이 너무 평범해 실망하고 있었어요. 저의 완벽한 딸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 관심 밖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행사를 위해 두바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상류층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번 모임은 지난 모임 때보다 두바이에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저희는 두바이에 2달 동안 머물기로 했죠. 화려한 파티와 명품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저는 저의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링링과 최강훈도 두바이에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초청받은 중요한 포럼 때문이라고 했죠. 솔직히 저는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최강훈이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의 체면을 깎아내리진 않을지 불안했죠.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열린 작은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메이린의 사위를 봤어? 옷차림이 참 평범하네.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챈밍은 그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 역시 모르게 최강훈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링이 저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강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직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옳다고 믿고 싶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저는 방으로 올라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링링이 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엔 저와 링링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그녀의 진짜 마음을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커다란 여행 가방 앞에서 서성이며 짐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끼는 보석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고급 시계들이 작은 상자 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죠. 저는 차분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두바이 여행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우아한 파티, 반짝이는 옷들, 유명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저의 자존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링링과 최강훈이 함께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고 가족 모두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주위의 시선을 받고 있었죠. 남편은 선글라스를 멋지게 쓰고 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저희를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최강호는 여전히 너무나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서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직원이 저희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희가 가진 중국 여권으로는 두바이에 30일만 머물 수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2달 동안 머물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링링과 최강호는 별다른 문제 없이 편안히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그들은 90일간 머무를 수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강한 어조로 대사관 직원과 이야기했고 문제는 겨우 해결되었어요. 남편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최강훈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지? 이것이 바로 돈과 권력의 힘이야.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금 창피함을 느끼고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높은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링링이 저에게 살며시 말을 걸었죠. 엄마, 아직도 강훈에 대해 잘 모르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최강훈을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수많은 건물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최강훈은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두바이의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고 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생각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가에 서서 밝은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두바이의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죠. 호텔 방 안은 조용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강훈이 두바이에서 중요한 포럼에 가는 날이었죠. 포럼이란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기술을 나누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저희 가족도 이 포럼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모두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행사에서도 저희 가족이 제일 멋져 보였으면 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남편은 멋진 슈트를 입으며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저 역시 아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강훈은 여전히 평범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 저희는 호텔 밖으로 나와 남편이 빌린 화려한 스포츠카에 타고 있었어요.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저는 창밖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기대감과 긴장감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포럼 장소가 가까워지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행사보다도 더욱 화려하고 멋진 차들이 주차장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의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죠. 저 역시 주변을 보며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장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저희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당황한 표정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럼장 뒤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는 뒤돌아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최강훈이 있었어요.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웃으며 친절히 인사하고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강훈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태도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최강훈을 아주 존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 작은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의 옆에서 링링이 살며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봤죠? 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자존심과 오만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저는 최강훈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빠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최강훈에게 말을 했습니다. 최서방, 우리가 자네를 잘못 봤네. 미안하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최강훈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두바이의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창가에 서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본 최강훈의 모습이 여전히 저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를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가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과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에 저의 마음은 조금 부끄럽고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짐을 다 챙긴 뒤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죠. 최강훈은 오늘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밝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저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곧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이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에는 강하고 당당했던 남편의 표정이 오늘따라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였죠. 차가 공항으로 다가갈 때 남편이 조용히 최강훈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최서방, 우리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었네. 정말 미안하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최강훈은 남편에게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저희는 함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링링이 저의 옆에 와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링링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제가 그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최강훈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죠. 비행기가 하늘 위로 천천히 날아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두바이의 도시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아름다운 해변이 작아지면서 저의 마음속 편견과 오만함도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의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모두 정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분수는 조용히 물을 뿜으며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최강훈과 함께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세계는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바라보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최강훈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보고 있었죠. 저의 완벽한 세계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진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